추미애 과석에 추미애 장관 편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어제 저희가 정치데스크 시간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추 장관 기자간담회 한 이후에 장관님 잘하셨어요. 추 장관을 향해서 박수를 치는 분들도 있지만 장관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예요. 이런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내 편이 조금씩 실종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자, 김 기자 먼저 추 장관의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연일 뜨거워요. 네, 공소장 비공개 결정된 것 이후로 논란이 계속됐잖아요. 이게 바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이런 논란이었는데 추 장관이 새로운 뭔가 어휘를 내놔서 그것도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휘냐면요. 직접 들어보시죠. 참 심각하구나를 국민 누구나가 사건 관계자뿐만 아니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 사이에 관계 있는 인권은 방어권 하나도 없이 다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탄핵되는 최초의 법무부 장관의 그 명예를 가지고 싶으시면, 그 타이틀을 가지고 싶으시면 지금처럼 모든 공소장 제출 한번 거부해 보십시오. 네, 국민의 알 권리 대신에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를 새롭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요.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제 변호사 모임이 있죠. 민변이라고. 민변. 거기서 어제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라고요? 울산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총선을 앞두고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가 이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울산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변호사들로 모임이 구성된 민변에서도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서 장관이 잘못하신 거예요. 왜 울산 사건부터 한다고 하셨어요? 의심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갈한 거죠.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래픽 넘겨주세요. 민변 소속의, 지금 여전히 계속 민변 소속입니다. 권경애 변호사도 경향신문과의 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은 무엇보다요, 국민 알 권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좌천성 인사를 내놓은 뒤에 내놓은 추 장관님의 검찰 개혁 방안이라는 것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 사실 하나만 인정이 되더라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권경애 변호사 역시 민변 소속. 장 소장님 보시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이 같은 진영에서 저런 비판이 나오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보수 쪽이라든지 야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비난과 비판은 항상 있어 왔던 일이니까 그래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버틸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의 비판은 상당히 아플 수밖에 없고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정말 저렇게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무법장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 어떻게 이런 말장난을 법무부 장관이 할 수가 있습니까? 말장난이다? 그럼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했어요. 어떤 걸 잘못했어요? 하나는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허.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 감독권은 지검장에 있다. 검찰청법 12조에 분명히 있잖아요. 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 수사권이 있다. 지휘 감독권이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까? 또한 거짓말을 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걸 거짓말했죠? 자, 일본도 기소와 수사, 주체가 분리돼 있다. 그걸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검에서 일본 법무성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기소도 수사검사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공판부 검사가 검토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제멋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 그 민변 성명 그래픽 다시 좀 주세요. 어제 이제 민변이 이러이러한 성명을 낸 것인데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도 지금 민변 소속이시죠? 네, 저 민변 소속입니다. 소속이신데 오늘 민변에서 어제 저런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신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저게 뭐 일일이 다 그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다 뭐 똑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권경애 변호사님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권경애 보수님은 뭐 이전부터 굉장히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흔히 하셨던 분이고 예. 민변 소속 변호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다 일치하지는 아니, 않습니다. 권 변호사 말고요. 아까 성명. 예, 성명서 부분을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 뭐 권경애 변호사님 뭐 한 사람의 의견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성명서 부분은 저렇게 얘기한 거 맞고 저도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다가 이걸 안 준 거는 문제가 있다. 다만 국회에서 이 건네받은 공소장을 함부로 바깥으로 내돌렸던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고 책임이 물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민변의 성명서 근데 앞부분은 잘 인용이 안 되는데 성명서 앞부분도 상당한 분량의 앞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현행 법제도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예. 그 국회법이나 증언감정법 또는 정보공개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여기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법리상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체계에서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공소장을 주지 않은 것을 예.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 성명서는 시작을 합니다. 예. 민변의 입장은. 그래서 법 위반은 아니나 법 위반은 아니나 타이밍이 적절했는지에 예,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예, 추 장관이 이거는 돌이켜봐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더 중요한 부분은 향후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빨리 법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변이 상당히 균형감을 가지고 이 성명을 냈다고 보고요. 예. 오기 전에 다 봤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각자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뭐 내용을 다 전해드릴 수는 없는 네. 거니까. 네.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또 다른 언론에서는 앞부분만 갖다 의도를 쓰고. 가지고 전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민변 우리가 그 성명 내용을 다 이렇게 방송에서 보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동안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요. 오늘 정치권, 야권을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공과 수사 방해하는 주변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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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비리우라는 주변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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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선거공과 문재인 대통령은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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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삼행시를 이렇게 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미운 짓만 하려고 애쓰고 기쓰는 국민 입장이다. 법무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안달복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거예요. 그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서 김한규라는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018년, 그러니까 재작년이겠군요. 기소된 대한민국의 사람이 몇 명이냐면 저도 이 숫자는 처음 알았어요. 71만 9,980명인가 봐요, 정확하게. 72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달하는데 국회가 공소장을 요청한 인원은 저 72만 명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전체의 0.001%도 10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것이에요. 이번처럼 13명 기소된 것, 이거 추 장관님이 비공개 결정 내린 것은요. 잘하신 것이다? 잘못하신 거예요.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우리 이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추미애 장관의 표현은 이겁니다. 이 공소장과 관련해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공소장을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소장이 공개된 것은 0.001%. 그것도 공인들에 한해서지 정말 그 수많은 국민들 속에서 벌어졌던 어떤 이 범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뭐 공개된 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좀 넘어갔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한 표현 조금 있다 알 권리 조금 있다 알 권리 이 표현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왜냐하면 이건 독재 국가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독재 국가에서는 한 인권이나 혹은 국민들의 각각의 권리를 잠시
잠시 이제 그 스톱시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이따 해도 돼요. 예,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국가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독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권리를 사실은 유보시키거든요. 그럴 때 쓰는 논리가 바로 이런 알 권리 같은 건 조금 이따 해도 돼요. 라는 표현입니다. 예.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좀 전에 정치권에서의 어떤 비판을 곤혹스러워할까요? 저는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본인을 향한 비판은 오히려 아프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좋아할 것이다? 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서서 이렇게 이슈를 끌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이번에 조국 장관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어떤 대립각을 세울까요? 총선 직접 앞두고 또 야당이 대립각을 세울까요? 문 대통령 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대립각을 세울 겁니다.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집중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신년사 이후에도 계속 신년사에 표현됐던 것 때문에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추미애 장관 완벽하게 그 비판의 화살을 자기한테 전부 다 되돌려. 화살은 내가 다 맞는다. 그렇죠. 원내대표 지금 추미애 삼행시 하죠. 또 이 야당 전부 다 추미애, 어떤 야당도 전부 다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구도 자체가 추미애 대 윤석열로 완전히 프레임이 짜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사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을 굉장히 희석시킬 수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추미애 장관 이걸 계속 훈장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민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데일리안이라는 언론사가 RN서치에 의뢰해서 2월 11일, 오늘은 2월 13일이니까 그제 이제 하루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공소장 비공개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신 겁니다. 추 장관님. 그 의견이 55.3. 그리고 잘하신 결정입니다. 이번부터 하셔야죠. 이런 긍정평가 34.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4%포인트 차이로 추 장관의 비공개 결정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죠. 예, 일단 여론조사가 오늘 이 비공개 결정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아마 첫 여론조사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전해드렸고. 자, 요즘에 풋죠. 추 장관님 잘하고 계십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는 인물이 있답니다. 김 기자 누굽니까? 네, 조국 전 장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 검사 그리고 기소 검사 분리 발언했을 때도 박수를 보내드린다 이렇게 칭찬한 바 있는데요. 어제도 기고문을 하나 공유하면서 이제 추 장관의 얘기에 동조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위한 변론이라는 이제 한상훈 연대 교수의 그 기고문을 공유하면서 여기서 또 본인이 한 번 더 강조한 말이 있어요. 여기 내용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선진국은 이 공소 제기 이후에도 공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공소 사실의 공개를 처벌하고 있다라는 이제 글 중에 일부분을 본인이 또 한번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조국 전 장관 그동안 활발한 SNS 활동 때문에 비판거리도 많이 제공해 왔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과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SNS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던데. 페이스북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했고요. 근데 트위터는 2012년 정도부터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대선 끝나면 완전히 스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공부를 하니 안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1년에 몇 편 발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성 자랑질을 가끔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호응이 있을 때 어떤 쾌감이 있죠. 있으신 기분이 거고요. 좋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따라해 주시고 또 회자되고 하면 이게 보람이 있구나. 글쎄요, 추 장관이 지금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방안을 약간 총대를 메고 전면에 나서서 시행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고, 조 전 장관은 지금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데, 추 장관 뒤에서 뭔가 추 장관한테 박수를 보내면서 계속 뭔가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장 소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범죄 혐의자고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예. 저런 분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얘기합니까? 조용히 하고 재판을 좀 잘 받는 그러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분이 계속 올리는 거 보면 주목받고 싶어서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자중자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신 변호사. 예.
저는 이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많은 판단을 하실 텐데 사실 지금 언론 지형을 보세요.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실 전면적인 융단 폭격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제 재판 과정을 쭉 보면은요, 정경심 씨 재판이나 조범동 씨 재판이나 조국 전 장관 그 재판을 시작하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여러 가지 허점이 있고 증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그게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와중에서 본인이 자연인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것은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것이다. 예,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에 적절한지는 한 번 더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만 그거를 너는 죄인이니까 입 닥치고 있어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지금의 언론 지형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자연인 지금 개인 조국에게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조금 전에 신 변호사님 표현 중에 약간 좀 거친 표현이 있으셨는데 네, 그거는 죄송합니다. 약간 뭐 침묵 정도로 순화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이 평론가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저도 변호사님 생각과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인으로서 자기 방어에 충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방어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려고 어떤 검찰의 논리가 뭐가 잘못됐다. 그것은 공론의 장으로서 다시 그 비판을 받더라도 사실 계속 그 쟁점을 이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방어하지 않고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수사 기소 독립이라든지 이런 의제를 띄우면서 마치 자기가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뉘앙스로 호도하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을 지금 저는 거스르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문재인 말씀이세요? 대통령 신년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국민들한테 조국을 그만 놓아줘라. 조국을 그만 놓아주려면 조국 전 장관이 SNS를 안 하면 됩니다. SNS를 함으로써 또 자기가 마치 큰 대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받는 양, 이 핍박을 받는 양,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고초를 당하는 양, 계속 나서는 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들 앞에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절대로 놓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장 소장. 저는 양심과 도리, 염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분이 민정수석을 했었고 짧지만 법무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직을 담당했던 분이 저런 식의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양심과 염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평가 좀 말씀 나눠봤고요. 추미애 장관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 이제 여러 포인트에서 좀 이제 논란이 조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짚어드린 것은 뭐 비공개 관련된 이런 것이었고. 김 기자, 이번에는 이게 지금 어제도 저희가 이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더군요. 네, 바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자라는 방침을 좀 발표한 그 내용이 이어져서 논란인데요. 추 장관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좀 들었는데 대검이 바로 팩트체크에 나서면서 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일본에서도 뭐 사기소를 주체가 한 사람이 했을 때 상당히 오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많이 검찰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제 일본의 국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은 내부적인 통제 장치, 하나의 리뷰 장치를 거친 이후에는 사실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도 있지만 또 기소 단계에서도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기소 이후에 무죄율이 상당히 낮죠. 우리와 비교해서. 네, 추 장관이 민주적 통제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검에서 바로 팩트체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일본 법무성의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한국처럼 수사검사가 기소도 책임지고 있더라. 그리고 일단 뭐 그렇게 하되 공판부 검사에게 자문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사실을 거꾸로 왜곡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까지도 지금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행은. 근데 추 장관의 생각은 수사하는 검사 따로 두고 수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기소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두자. 따로 두자.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그젠플 예로 든 것이 보세요.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팩트체크 들어가 보니까 일본은 수사검사, 기소검사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랑 지금 현행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 장관이 본인의 설명을 위해서 왜곡되게 지금 사실을 설명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 우리 신 변호사 보시기에는 추 장관이 잘못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추 장관이 뭐 리뷰 이런 말을 썼는데 저도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극단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을 경찰로 완전히 넘기고 기소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방안이 더 있습니다.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하는 거예요. 아예. 수사는 수사청에서 하고 기소는 기소청에서 하는 거죠. 근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수사 한 사람이 기소할 때는 심리학 체계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경주마처럼 폭이 좁아져서 수사를 하면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뭐 검증된 법이론이에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오히려 국민들의 인권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상식인데요. 법학계에서는 상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청, 기소청 아예 분리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이 의견을 누가 낸 거냐?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견, 정종섭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해서 수사청, 기소청 분리하자라는 의견을 냈어요. 왜냐하면 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경으로 다 완전히 나누자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 인력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검찰청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두 개로 나누자라고 한 안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굉장히 심도 깊게 검토했던 거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추미애 장관이 저런 얘기를 했다. 지금 일본 법제와 뭐 같냐 다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수사청, 기소청을 나눠서라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나누는 것이 국민의 인권에 도움이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 소장 말씀하세요. 저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지 집권 세력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건지 그 부분이 좀 불확실한 것 같고요. 신 변호사님이 수사청, 기소청 얘기하시는데 추미애 장관의 정확한 워딩은 수사 주체, 기소 주체를 다르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다르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혹을 할 수가 있죠. 그래, 그러면은 수사는 이렇게 하더라도 기소 검사를 좀 우리 편인 사람으로 해서 기소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거 아니냐. 여태까지의 추미애 장관의 인사 행태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신 변호사님. 자, 그래픽 좀 주세요. 그래픽. 2번 질문에 있는 그래픽이요. 예. 자, 이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창현 교수 얘기하기를 자, 좋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추가 기소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 관측이 나오는 인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이죠. 이런 사람들의 추가 기소를 막으려는 의도로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추 장관님의 의도나 배경이 좀 의심스러워요. 큰 취지에는 공감되는 측면도 있으나 타이밍이나 이런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양홍석 전 소장. 법무부 장관이 기소팀에 원하는 사람을 딱 그 검사 앉혀놓고 외압을 행사하는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 조금 이상한데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신 변호사님은 이런 거에 추 장관의 저 발언이 다 지금 자유롭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적어도 이번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미애 장관 쪽에서 이야기를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청, 기소청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검사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논의를 더 해야 된다. 하더라도 시범 실시부터 단계를 거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죠. 저는 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관련해서 이제 큰 방향과 현재 추미애 장관의 언행이 분리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저는 오해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서 이야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해요.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수사청, 기소청, 곽상도 의원, 정종섭 의원도 추진했던 수사청, 기소청 분리 문제까지를 같이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건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평론가 말씀하시죠. 바로 그 점에서 저는 신장식 변호사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공론회장이에요.
무엇이든 이것을 공론회장으로 해서 거기에 또 제가 기억하기에는 각상도 의원이나 정정섭 의원이 주최했던 토론회에서 이걸 반대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것을 한국당에 찬성했다. 이건 일반화의 오리일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 그런 쪽들이 공론화하면서 이것이 보다 더 국민들에게 어떠한 그런 도움이 될 건가를 이렇게 공론회장으로 펼치면 그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더 비판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떤 의제가 있을 때 지금 비판해야 될 대상은 당연히 추미애 장관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공론회장으로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한테 일단 말해놓고 그 다음에 그 법무부 내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자료 또는 제대로 된 그런 합의점도 법무부 내에서도 없었어요. 보니까 법무부 내에서도 잘못된 자료들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의 말을 또다시 해명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내에 조정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행태에서 나오는 의제들을 무조건 의제가 옳다고 해서 그것을 이게 이 의제로 바라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비판은 나중에 하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하자라고 추 장관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했고, 시범 시행이라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추 장관이. 그제. 그리고 이제 논란이 일파만파 일었고, 오늘 법무부가 자료를 하나 냈어요. 어떻게 됐느냐. 이제 논란이 좀 크게 이니까, 당장의 이번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부터 이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하지는 않을 거다. 대검과 이제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겁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선 참고로 그제 추 장관은 이미 얘기 다 했어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논란이니까 오늘 법무부가 알려오기로는 대검과 이제 협의하겠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의 상황인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그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정리해드렸고 여기서 그럼 우리 방송에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입이 너무 가벼워요. 아니 자기가 법을 바꾸고 본인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법은 입법부가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의 법을 바꾸겠다라는 것과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저분이 다른 의도로 갖고 있지 않으면 저런 말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이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이 과정, 추 장관이 그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정이 윤석열 또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 김 기자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얘기를 나눈 이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하자는 이 내용 자체가 검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추 장관이 이 방침을 먼저 발표하고 윤 총장하고 좀 얘기해보자 한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한 그 다음 날이었죠. 어제였죠. 조남관 검찰국장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 측이 대검 윤석열 총장과 좀 만나고 싶다.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그 전날 이 기소 검사 분리 방침을 밝힌 이후에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지금 만나도 아무런 의미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이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그 내용은 권력형 범죄 수사에 큰 장애가 된다라고 하면서 즉각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 장관이 좀 직접 전화를 해서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거절했다. 이런 일정상 어렵다. 이런 거절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모든 과정 또한 윤석열 총장을 패싱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과 관련해서요. 정작 그 당사자를 패싱시켜 놓고 모양새만 갖추려는 꼼수 아닙니까? 이런 지적인 것인데 검찰 관계자 추 장관이 수사 기소 주체 분리 검토를 밝히기 앞서 그러니까 그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그 얘기를 하기 앞서 윤석열 총장과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추 장관이 대학살 인사 때처럼 윤석열 총장과 협의하려 했다는 모양새만 보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렇게 만나자, 협의하자 하는 저런 태도는. 근데 우리 신 변호사 보시기에는 지난 인사 때도 그렇고요. 이번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 때도 그렇고 추 장관이 뭔가 언론에 먼저 발표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 총장과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모양새. 이게 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인사와 이 정책이잖아요. 이거는. 인사 정책은 달리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사는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법이. 그렇죠?
근데 법정책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자기 권한 범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지만 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검찰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또 관행상 필요하다. 하지만 인사와 이번 그 이건 정책의 변화인데 정책의 변화를 동렬해 놓고 볼 거는 아니다. 다만 훨씬 더 용의 주도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구설에 오르는 방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아쉬움은 있어요. 예. 하지만 예. 협의의 의무가 없는 것을 왜 협의하지 않았느냐, 또 대학살과 똑같다, 모양새 갖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검찰 관계자의 이야기는 과거의 관행에 대한 이야기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지금 이렇게 서로 각각의 권한을 가지고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로 적절한. 그러니까 신장식 변호사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인사 때는 인사는 협의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그때 협의하고 했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때 인사가 그냥 좀 진행된 측면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네. 그러나 이번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이런 방안들은 법으로 뭐 사전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하고 협의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건은 협의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뭐라고 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만 효과적인 추진 방식은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 잘못된 일이죠. 국가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저분은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가 정책이라면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감대를 만들어서 국민 앞에 내놓는 게 맞지. 장관이 불쑥 내놓고 다음 날에 법무부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번에 안 그럴 거예요. 이런 식의 일처리는 국가 공무원, 특히 장관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고 무능력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렇게 일처리해서 안 됩니다. 검찰의 이런 식의 공개적인 반발도 더 큰 문제죠.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검찰은.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추 장관도 다른 방식으로 협의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검찰도 마치 검찰이 법무부의 일개 외청이 법무부 장관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겠습니다라는 방식으로 면담 거절하는 것은 저는 공무원의 태도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글쎄요, 그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뭐 국세청이라든지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그 청이 붙는 외청과 지금 검찰청을 같이 취급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청을 그런 정도의 법무부의 외청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의 모든 지시를 그냥 따라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는 사실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수사검사 또 뭐 기소검사 뭐 청을 두건 뭘 하건 간에 이것은 자신들의 문제잖아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검사 자체를 완전히 그 틀을 바꾸겠다. 이건 뭐 그냥 패러다임 바꾸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문제를 협의가 아니면 그 표현이 다르더라도 내부 조율은 당연히 있었어야 됐는데 전혀 없이 언론에 공개부터 하고 그다음에 만나자. 이건 장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 시스템을 무시한 게 아니냐. 그걸 법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공무원의 어떤 그런 시스템. 그 문제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일정상 어렵다라고 해서 면담 요청을, 협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도 저는 적절한 처신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보도는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부 보도에서는 그 법무부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같이 전화를 했고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화를 걸었는데 나 바쁩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고. 추미애 장관이 또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테 힘을 좀 확 실어준 듯한 발언을 해서 그게 김민지 기자 연일 계속 좀 뒷말을 낳고 있더군요. 사실 윤석열 총장과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기소를 놓고 또 검찰 인사를 놓고도 번번이 좀 부딪혀 온 적이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어제 발언 가운데 윤석열 총장보다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좀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의 지시는 저의 그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입니다.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위배됐다면 그것은
중단하자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 추 장관의 그제 발언과 1월 달에 있었던 발언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요. 여기에 공개 반박이 나왔습니다. 누가요?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이 한 얘기인데요. 공개검사. 추미애 장관의 얘기대로라면 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저렇다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장과 소속 검사는 그런 검찰총장 말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검찰 내부통신망에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우석 지청장 이어서 또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추 장관님, 검찰총장에게 최종 결정 권한이 없다면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검찰총장은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오케이 임명이 아니에요.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그 제도를 거칩니다. 또 하나, 검찰총장의 임기는 6개월 하다가 대통령이 자르고 싶다고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2년이라는 임기가 딱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이러한 겁니다, 추 장관님. 근데 그 권한이 지검장한테 있다고요? 총장한테 없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현직 검사가 이 프로스에 저런 글을 올렸다는 거죠.